헤즈볼라와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루트와 시돈에 묻힌 레바논 유대인들의 무덤을 본국으로 이장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친척이 살고 있는 이들의 무덤이 그렇습니다. 레바논 언론은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항구적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유해 이장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보스턴에서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분은 보스턴 칼리지 근동학 교수인 프랭크 살라메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으로서 레바논 유대인 역사에 관한 책도 쓰셨잖아요. 저희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만 레바논 유대인 공동체는 수세기 동안 매우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주 오래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자신과 그들의 메모, 글, 그리고 공동체의 기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원을 성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도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은 유목 공동체가 아니고 임시로 형성된 공동체도 아니며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도 그거 아닙니다. 사세요. 그렇죠? 이 전체적인 기환이라는 개념, 말하자면 따옴표를 붙이자면 레바논 유대인들의 유해를 되돌려 보내는 것 말입니다. 만약 그게 정말 협상의 일부라면 저는 그 점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현대 레바논 역사에서 유대인 역사를 지우는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레바논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역사는 1990년대 초에 끝났지만 지금은 여기서 좀 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 협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정부가 레바논 유대인들의 유해에 대해 협상에 나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딘차이의 순환을 완성하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레바논 정화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떠났지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헤즈볼라를 도와서 지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우는 거예요, 유해를 유대인을. 옮기기 위해서요. 정확히는 그 흔적과 상징을 지우기 위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 관심을 흥미로운데요. 네, 가졌으니 정말 흥미로운 이제는 관점이에요. 해야만 전에는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알다시피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파내는 건 정확히 허용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재판 시절을 생각해보면 모두가 가족들을 올리브산에 묻으려고 했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들의 조상, 그러니까 친척들에게 어떤 마무리나 하나의 완결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도 이 일의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만 역사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역사 연구자로서는 그 점이 저를 꽤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에게는 랍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결혼, 장례의 절차가 알다시피 랍비 없이는 유대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1990년대까지는 레바논이 터키에서 랍비를 초청해서 마지막 의식 등을 집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랍비가 없는 이유는 명백하죠. 헤즈볼라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반유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 질문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이후로 시리아 유대인들이 재산을 되찾고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물론 시리아는 유대인 공동체가 가장 컸던 나라 중 하나였고 훨씬 더 큰 나라였죠. 그런데 그런 끌림이 있을까요? 언젠가 이 갈등이 끝나면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 생각에 레바논 유대인들도 떠났거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들이 실제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어요. 레바논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동체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들은 제가 레바논계 기독교인으로서 기회가 될 때마다 방문하듯이 단지 방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사해는 이미 1940년대에 레바논의 그 개념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네, 중동의 마야나의 파리였죠. 연합체로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체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다민족, 다원주의적인 레바논은 어느 정도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꿔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암울한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네요. 보스턴 칼리지의 프랭크 살라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